안녕하세요. 공놀이TV입니다. 그동안 손흥민 선수의 절친들을 손흥민 선수가 거쳐간 구단별로 소개해드렸는데요. 한 선수를 소개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많은 아쉬움이 남아 따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선수는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가장 오랫동안 팀 동료로 함께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햇수로 10년째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고 있는 벤 데이비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벤 데이비스와 손흥민 선수의 인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스완지 시티 유스 출신으로 스완지에서 프로 데뷔를 했습니다. 스완지 시티 하면 떠오르는 인물 기성용 선수와도 큰 인연이 있는데요. 벤 데이비스의 프로 데뷔 첫 골을 어시스트한 선수가 바로 기성용 선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벤 데이비스는 은근히 한국 선수들과의 인연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오랜 기간 토트넘에 있었기 때문에 트로피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2-13 시즌 데뷔 시즌에 기성용 선수와 함께 당시 명칭이 캐피탈 원컵이었던 리그컵 우승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 데이비스는 손흥민 선수보다 1년 일찍 토트넘으로 이적했고 주로 왼쪽 풀백 또는 3백에서 왼쪽 센터백을 맡았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2015년 토트넘으로 이적하면서 왼쪽 윙어로 출전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벤 데이비스와 손흥민 선수가 팀의 왼쪽 라인에서 호흡을 맞추는 일이 많아졌고 둘은 급격히 친해졌습니다. 쏠리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다. 우린 오랫동안 함께 뛰었다. 경기에서 뛸 때 손등을 보는 것처럼 서로에 대해 잘 알아 호흡을 맞추는 게 매우 쉽다고 느낄 때가 있다. 손흥민 선수는 2015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적했지만 레버쿠젠에서 몇 경기를 뛰고 시즌 중에 이적했기 때문에 팀 합류가 조금 늦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은 5라운드 썬더랜드와의 경기였는데요.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첫 슈팅을 때릴 수 있도록 패스해준 선수가 바로 벤 데이비스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다음 경기인 팰리스전에서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넣었는데요. 득점 당시 데이비스가 있는 왼쪽 측면에서 팰리스의 공격이 끊겼고 에릭센에게 스루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는 드리블 돌파 후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한 후 가장 친하게 지낸 선수는 케빈 빈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빈머와 손흥민 선수가 독일어로 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빨리 친해졌고 지금까지 대표적인 절친으로 알려져 있지만 벤 데이비스 역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순조로운 적응을 할 수 있게 도와준 친구입니다. 벤 데이비스는 자신의 SNS에 손흥민 선수가 이적한 시즌 초반부터 같이 찍은 사진들을 업로드할 정도로 빨리 친해졌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손흥민 선수의 실력에 대해서도 줄곧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2016년 9월 스토크시티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처음으로 멀티골을 넣으면서 첫 해 부진을 날려버리자 데이비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인터뷰를 남겼는데요. 스쿼드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손흥민이 얼마나 좋은 선수인지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는 작년에 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라운드에서 실력을 증명했다. 그는 최고의 선수다. 우리는 손흥민과 뛰는 것을 좋아한다. 손흥민에게 시즌 첫 선발 출전이었다. 나도 첫 출전이었는데 우린 서로 잘했다. 충분히 높은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스쿼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선발 자리를 보장받지 못했던 자신과 손흥민 선수의 기량이 주전 선수에게 뒤처질 게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자신감 있는 멘트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두 선수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경기가 있었는데요. 2017년 1월 FA컵 아스톤 빌라전에서 포체티노 감독은 데스크라인 중에 케인, 알리, 에릭센을 모두 벤치에서 쉬게 하고 손흥민 선수는 선발 출전시켰는데요. 보통 FA컵 초반에 로테이션을 돌리는 것을 생각하면 출전하고도 기분이 묘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벤 데이비스가 토트넘 데뷔 후 첫 골을 기록했고 손흥민 선수가 추가골을 넣으면서 2대0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두 선수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데이비스와 매우 친하다. 데이비스가 데뷔골을 넣으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라고 밝히며 자신의 골보다 데이비스의 골에 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포체티노 감독은 경기 후
이 경기로 로테이션 선수들이 자신감을 가질 것이다 라는 인터뷰를 남겨 손흥민 선수의 골이 기쁘면서도 씁쓸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처럼 포체티노 감독은 컵 대회에서는 손흥민 선수와 벤 데이비스를 중용했고 토트넘은 FA컵 준결승까지 진출했는데요. 하지만 준결승에서 포체티노 감독은 이해 못할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의 윙백 기용이었는데요. 준결승까지 진출했기 때문에 케인, 알리, 에릭센을 뺄 수는 없고 이달의 선수상을 탈 정도로 당시 폼이 절정이었던 손흥민 선수도 선뜻 빼기 어려웠습니다. 거기에 강팀 상대로는 3명의 센터백을 쓰는 전술 역시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전술이 손흥민 선수의 윙백 기용이었던 것인데요. 그 희생양은 벤 데이비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데이비스가 주 포지션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밀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PK를 내주는 등 좋은 활약을 하지 못했고 조기 교체를 당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데이비스의 호흡을 조금 더 믿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흥민 선수와 벤 데이비스가 잘할 때는 두 선수가 동시에 출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동반 출전이 아니라 포지션 경쟁자로 만들어버린 포체티노의 결정이 아쉬웠습니다. 첼시와의 준결승에서 정상적인 경기 운영으로 승리했다면 아스날과 결승전에서 만날 수 있었고 당시 아스날의 전력을 생각해보면 트로피를 들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아쉬운 결정이었습니다. 그 시즌 손흥민 선수는 FA컵 득점왕을 차지했지만 포체티노 감독은 본업이 공격수인 손흥민 선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포체티노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려는 듯 벤 데이비스가 부상을 당할 때 손흥민 선수를 또다시 윙백으로 출전시킨 적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3백 체제에서도 점차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면서 벤 데이비스와 윙백 선발 자리를 두고 다투는 일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벤 데이비스가 친하다 보니 토트넘 구단 측 영상에 동반 출연하는 일도 많았는데요. 두 번째 시즌이 끝나고 손흥민 선수는 공식 스폰서인 AIA의 행사에 절친한 동료 선수 3명과 함께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당시 멤버는 벤 데이비스, 워커, 빈머였는데요. 친한 친구들과의 한국 방문에 손흥민 선수는 어느 때보다 들떠 보였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한국에서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인기를 보고 놀라워했는데요. 데이비스는 인터뷰를 통해 트레이닝을 할 때도 손흥민 선수가 인기가 많고 잘생겼다고 선수들끼리 이야기를 한다. 정말 손흥민은 잘생긴 것 같다. 라고 말해 한국 팬들의 팬심에 분위기를 맞춰줬습니다. 2016-17 시즌 아쉽게 우승을 경험하지 못한 손흥민 선수는 새 시즌에 꼭 우승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포지션 경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2018년 3월 라멜라와의 주전 경쟁에서 밀려 한참 동안 선발에서 제외되다가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2대0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이 경기 후 벤 데이비스는 손흥민은 오늘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우리는 손흥민이 갖고 있는 능력을 알고 있다. 손흥민이 전방에서 공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득점을 기대한다. 라고 인터뷰하며 손흥민 선수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하지만 챔피언스리그 16강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는 라멜라가 이탈리아 리그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손흥민 선수는 벤치로 밀렸고 출전 시간은 10분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벤투스와의 2차전 손흥민 선수는 선발로 나와 선제골을 넣으며 맹활약했고 챔스 8강 진출에 대한 희망을 품었지만 토트넘은 1대2로 역전패하며 손흥민 선수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벤 데이비스는 그런 손흥민 선수를 다독여 줬습니다. 2018년 9월 챔스 탈락의 아픔을 뒤로하고 손흥민 선수는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는데요. 일본과의 결승전을 앞두고 소속팀에 대한 질문에 손흥민 선수는 벤 데이비스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벤 데이비스가 매경기 굿럭, 베스트럭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준다. 한국의 우승 소식을 안고 소속팀에 복귀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아시안게임 우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절친한 친구의 응원 메시지였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하고 군 면제를 받았지만 그 대신 시즌을 늦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시안게임 차출을 허락하는 대신 그 이후 펼쳐지는 A매치에는 차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토트넘의 조건은 적절했습니다.
A매치 기간 중에 충분히 쉰 덕분에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은 최상이었는데요. 11월이 돼서야 시즌 첫 골을 기록했지만 그 골이 첼시전 원더골이었습니다. 그 이후 챔스에서 도르트문트와 맨시티를 차례대로 격파한 것은 손흥민 선수의 압도적인 활약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챔스에서는 결국 아쉽게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발롱도르 순위에도 오르고 세계적인 선수임을 증명한 시즌이기도 합니다. 벤 데이비스는 시즌을 정리하는 인터뷰에서 시즌 초반 손흥민의 공백으로 우리 팀 사정은 불리했지만 우린 결국 해냈다 라고 발언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늘 밝은 성격의 손흥민 선수지만 큰 충격을 받은 사건도 있었는데요. 에버튼전 태클 상황에서 안드레 고메즈가 큰 부상을 당하자 상당히 당혹해했습니다. 토트넘의 다른 주장단들이 이 경기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 주장은 벤 데이비스였는데요. 데이비스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누군가를 해치려고 경기장에 나가지 않는다. 손흥민은 주눅들 필요 없다. 오늘 나온 태클 중에 손흥민의 태클보다 더 나쁜 태클이 3번은 더 있었을 것이다. 끔찍하지만 가끔 축구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곤 한다. 라고 말하며 손흥민 선수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임시 주장으로서 소신이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2020년 조 로든과 가레스 베일이 토트넘에 합류하면서 손흥민 선수는 웨일즈 마피아의 일원이 되기도 했는데요. 데이비스는 손흥민 선수가 아스날전 득점에 성공할 때 벤치에서 손흥민 선수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웨일즈 마피아 세레머니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베일과 함께 출전할 때 역시 웨일즈 마피아 세레머니를 함께하며 친밀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조 로드는 웨일즈 마피아가 되기 위해서는 웨일즈 사람이어야 하지만 손흥민만큼은 예외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벤 데이비스와 친하게 지냈던 만큼 다른 웨일즈 선수들과도 빠르게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한동안 그라운드에서 벤 데이비스와 손흥민 선수가 함께 뛰기 어려웠지만 콘테 감독이 부임했고 3백을 주로 쓰면서 동반 출전하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2021년 12월 노리치전에서는 벤 데이비스의 어시스트를 받아 손흥민 선수가 골을 기록했고 벤 데이비스와 기쁨을 같이 했습니다. 이 어시스트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을까요? 데이비스는 며칠 후 손흥민 선수의 국대 유니폼을 선물 받았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SNS에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준 또 하나의 선물이 있었는데요. 2022년 4월 뉴캐슬전에서 손흥민 선수는 데이비스의 골을 어시스트했고 이 골은 벤 데이비스의 약 5년 만의 골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벤 데이비스는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데이비스는 결혼식에 토트넘 선수들 중에 몇 명만 초청했고 결혼식에 참석해 데이비스를 축하해주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데이비스는 결혼식 후 스카이 스포츠와 토트넘 선수들에 대한 문답 형태의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가장 재밌는 선수는 누구냐고 묻는 질문엔 소니를 선택하겠다. 그는 항상 좋은 기운을 준다. 늘 행복해해서 함께 어울리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고 가장 친한 선수를 묻는 질문엔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한 명을 택하기는 어렵다. 토트넘 소속으로 한정하면 로든, 다이어, 소니와 가깝게 지낸다. 에릭센처럼 토트넘에 오래 있었던 선수들이나 웨일즈 선수들과도 친하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손흥민 선수의 실력을 그 누구보다 인정해주고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 누구보다 좋아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했던 경기에도 데이비스는 함께 출전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노리치와의 최종전에서 두 번째 골을 터뜨린 후 벤 데이비스에게 아이처럼 안기는 장면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이 확정되자 데이비스는 자신의 SNS에 만약 너의 친구가 득점왕을 차지했을 때 해야 할 일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고 친구야 득점왕 차지한 거 축하해. 넌 엄청난 선수야. 득점왕이 될 만한 선수고 나는 너가 자랑스러워 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득점왕을 차지한 뒤 그해 여름 프리시즌에 토트넘 선수단이 단체로 한국에 방문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벤 데이비스의 두 번째 한국 방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한한 절친했던 3명 중에 2명은 비교적 일찍 토트넘을 떠났고 데이비스는 10년째 같은 팀에 있으니 두 선수가 지금은 얼마나 깊은 관계일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시즌은 득점왕을 차지한 직후였지만
페리시치의 윙백 기용과 맞물려 손흥민 선수는 큰 슬럼프를 겪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선발 제외됐던 레스터전에서 교체 출전 13분 만에 해트트릭을 기록하자 데이비스는 손흥민의 골은 매일 훈련장에서 보는 장면이다. 이번 시즌에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손흥민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 손흥민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선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해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98골을 넣었다. 최고의 선수가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는 성과다. 우리가 그를 올바른 위치에 기용한다면 그는 더 치명적인 선수가 될 수 있다. 요즘 그가 골이 없지만 기준을 너무 높게 봐서 그렇다. 항상 잘할 수는 없다. 라는 따뜻한 인터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해트트릭 이후 또다시 손흥민 선수는 많은 득점을 기록하진 못했는데요. 그렇게 시즌 막바지에 다다르자 국내는 물론 현지에서도 페리시치와 손흥민 선수의 궁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고 데이비스의 기용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브라이튼전에서 특유의 가마차기로 마침내 100호골을 달성했는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100호골의 어시스트는 페리시치가 기록하게 됐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의 100호골을 축하하는 멘트에서 데이비스는 훈련에서 보면 소니가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손흥민은 항상 똑같은 파워와 정확성으로 슛을 한다. 손흥민이 얼마나 공을 세게 차는지 골키퍼들은 놀라곤 한다. 소니는 골을 넣지 않아도 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꾸준하게 팀에 기여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다. 윙어들은 많지만 소니처럼 기여도가 높은 선수는 없다. 우리 팀의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3-24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임되고 토트넘엔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케인과 요리스의 이적이 확정적이었기 때문에 주장이 누가 될지 이슈가 됐습니다. 토트넘에 가장 오래 있었던 선수는 다이어와 벤 데이비스였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이어는 전력 외로 판단했고 고정 선발이라고 볼 수 없는 데이비스를 선택하지 않고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면서 주장 자리를 맡겼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손흥민 선수가 캡틴이 되자 소니는 대한민국 팀의 주장이자 토트넘 캡틴으로서 모범을 보인다. 그가 하는 일은 모두 팀의 이익을 위해서다. 손흥민은 항상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책임을 진다. 라고 말하면서 친구가 주장이 된 것을 축하해 줬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는 2023년 9월 A매치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서로 적으로 만나는 게 처음이었던 두 선수. 그것도 웨일즈와 한국 국가대표팀의 주장으로 만난 두 사람의 모습이 살짝 어색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손흥민 선수는 400경기를 달성했는데요. 데이비스는 400단어로 다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왔을 때를 기억한다. 잔뜩 들떠서 축구를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팀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친구였다. 해가 지날수록 성장하고 또 성장했다. 득점 기록이 미친 수준이다. 힘들었던 첫 시즌 이후 주로 윙으로 뛰면서도 매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는 시즌마다 반복적으로 해냈다. 손흥민은 모범을 보인다. 항상 더 나은 태도와 사고방식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한다. 손흥민이 경기장에 나설 땐 모든 책임을 짊어진다. 두 팀의 대표로서 기준이 되는 선수다. 우리 삶은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변했다. 나는 지난 여름 아빠가 됐는데 우리 아이를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이 손흥민과 조 로든이었다. 이게 손흥민의 진정한 모습이다. 손흥민은 그를 절대적으로 좋아하는 엄청난 팬층을 보유하고 있다. 우린 그런 손흥민에게 일상적인 순간들을 만들어준다. 아침 식사 시간 나와 프레이저 포스터가 훈련장에서 손흥민을 괴롭히면 그의 인간미가 되살아난다. 알고 지낸 지 9년이 됐다. 손흥민은 월드클래스 선수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으로서 월드클래스다. 경기장 안팎에서 손흥민을 알게 된 건 엄청난 기쁨이었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선수로서 월드클래스라는 말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월드클래스라는 말이 인상 깊은데요. 벤 데이비스는 손흥민은 내 아들의 대부라고 말하면서 손흥민 선수와의 친분이 더욱더 부각되었습니다. 서양에서 대부와 대모라는 개념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대신 양육할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둘 사이가 정말 가까운 사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손흥민 선수는 평소에도 아이들에게 해맑은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이고 아이들을 실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벤 데이비스와 만났던 라일리의 세레모니를 따라하면서 라일리의 부모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 바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손흥민 선수를 옆에서 봐오던 데이비스가 자신의 아들의 데뷔를 손흥민 선수라고 말한 건 당연한 일지도 모릅니다. 공격적인 성향의 손흥민 선수와 수비적인 성향의 벤 데이비스의 궁합은 상당히 좋았는데요. 다정다감한 성격적인 면까지 궁합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2024년 프리시즌 미넨과의 경기를 위해 또 한 번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무려 3번째 한국 방문이었는데요. 데이비스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오면 그저 행복한 것 같다. 많은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 그 사랑을 받아 겸손해지는 것 같다. 운동장뿐만 아니라 운동장 밖에서도 선수들을 향한 응원과 열기가 느껴지는 것이 특징적이다. 매우 친절하기도 하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토트넘에서 10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데이비스를 향해 극찬을 했는데요. 데이비스에게 나쁜 말 할 건 없고 좋은 말만 있다. 데이비스는 가정적인 사람이고 마음도 따뜻하다. 머리도 좋다. 내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 우리는 몇 년에 걸쳐 큰 우정을 쌓았다. 여러 선수들과 친해졌지만 데이비스는 정말 특별하다. 넥스트 레벨이다. 데이비스는 내 가족이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힘들거나 조언이 필요하면 항상 그에게 부탁하겠다. 내가 언제나 믿었던 사람이다. 경기장에서 데이비스는 일관적이고 불평하지 않으며 열심히 훈련하고 팀을 위해 뛰는 선수다. 우리는 축구를 위해 산다. 데이비스의 아내와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거나 브런치를 먹을 때 우리는 항상 축구에 대해 얘기하게 된다. 데이비스가 왜 10년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정말 어려운 일이다. 데이비스는 완벽한 프로고 모두가 존경할 수 있는 선수다. 내게는 롤모델이다. 모두가 그가 약간 가소평가됐다고 말할 것이다. 그는 스텝업해야 할 때마다 항상 빛났고 다양한 상황에서 팀을 도왔다. 그게 그의 기술이다. 언제나 팀 플레이어고 클럽을 위해 거기에 있다. 난 벤 아들 랄프의 대부다.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정말 믿을 수 없는 기분이었다. 지금 많은 친구들과 선수들이 아내와 아기를 갖고 있다. 인생이 너무 빨리 바뀌었다. 데이비스는 놀라운 방법으로 나를 그의 가족으로 초대했다. 이런 기분은 느껴본 적이 없다. 내 아들이 아님에도 큰 감동을 받았다. 데이비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줘서 너무 고마웠다. 우리는 랄프의 첫 생일 축하 파티를 열었다. 환상적인 기분이었다. 데이비스는 토트넘에서 10년을 보냈다. 우리는 그중 9년을 알고 지냈고 경기장 안팎에서 많은 추억을 공유하며 친해졌다. 난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벤 데이비스 같은 온화하고 듬직한 친구가 있다는 게 참 다행인데요. 올 시즌도 데이비스는 로메로, 반더벤, 드라구신이 부상으로 자리를 비울 때마다 센터백에서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데이비스를 롤모델이라고 말했고 데이비스는 손흥민 선수를 레전드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드림팀에 손흥민 선수를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이제 두 선수가 토트넘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에서 두 선수가 나란히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순간을 꼭 봤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이제 그 우승컵에 대한 희망은 현실적으로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컵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 생활은 끝나더라도 앞으로도 두 선수의 우정이 영원하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